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사실 오늘은 뭐 다른 공부보다는 지금 우리는 약간의 멘탈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악재와 주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그냥 저의 논리입니다. 예, 저의 논리인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오늘은 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세상의 모든 악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 또 하나는 식상한 악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는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악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30년 만에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다. 이건 새로운 악재죠.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큰 위기가 있었던 것이 바이러스 악재였죠. 예, 코로나19. 이거는 새롭고 신선한 악재입니다. 이 새롭고 신선한 악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으로 간다. 본격적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새롭고 신선한 악재였고요. 이게 다 신선한 악재입니다. 근데 이 새롭고 신선한 악재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이것은 식상한 악재가 된다는 거예요. 식상한 악재는 더 이상 악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신선하냐 아니면 식상하냐, 그죠? 이걸 두 개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악재가 있고 단발성인 악재가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악재와 단발성인 악재. 자,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이나 어떤 주가에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는 주가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 없던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그 악재의 강도, 그 다음에 이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특히 새로운 악재가 출현한 후에 주가는 악재의 강도에 비례해서 하락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롭고 신선한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신선하고 새로운 악재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나면 이제는 이 악재는 식상해지는 악재가 된다. 더 이상 자, 이때부터는 악재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떨어진다. 가령 우리가 한 가지 좀 전에 우리가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11월 연준이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11월에 금리를 75bp 인상을 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신선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그 이후에는 50, 그 다음에는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삼성전자 얘기는 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동안에 너무 반도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 여파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빠지고 실적이 빠지고 그 사실 신선한 새롭고 악재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되지 않는 식상해지는 악재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악재들은 단지 형태만 다르게 올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는데 네. 악재는 늘 다른 모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로도 올 수도 있고 네모로 올 수도 있고 세모로도 올 수도 있다. 금융위기로 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 위기로도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기로도 올 수도 있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악재와 증시의 관계는 새로운 악재의 모습은 모두 다르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해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 네. 새로운 악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하락합니다. 그죠? 투매도 나오고 공포, 절정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다 주고 나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고
그런 일련의 과정, 이런 흐름은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 위기의 공포 국면 한번 보자. 2007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2008년 본격적으로 그죠? 폭락을 이끌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있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2011년 초, 그다음에 10월까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이 이슈가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 그죠? 2015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그동안 돈 풀었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이때랑 비슷한 거죠. 이때 중국 증시가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붕괴가 될 거야.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계시고 아마 상해 종합지수 한번 2015년 띄워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증시 폭락했죠. 이것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악재였습니까? 그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그다음에 22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 지금이죠. 그죠? 자, 이 국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이쯤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처방전을 뭘 해야 될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도 다 안 먹혔는데 맨 마지막에 썼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러면서 증시가 2년 동안 폭등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에 크게 쇼크가, 이거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때 큰 폭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이때가 2019년이고요.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무역 갈등, 이걸로 증시 폭락했던 게 바로 2018년도입니다. 이때 월간으로 보면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슈에서 한일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파가 있었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발 위기였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떨어졌죠. 하지만 이때는 단기간 너무 떨어져갖고 이제 금방 살아났고, 네. 지금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볼륨으로 따져보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다 와가고 있다. 자, 그러면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5m, 10m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1km, 2km, 10km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역삼각형을 얘기해 드렸어요. 역삼각형 얘기해 들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윗단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밝은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관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죠? 투자 심리가 깨지고 그죠? 하게 된단 말이죠. 투자의 확신을 못 갖고. 하지만 지금은 이 뒤에 정점에, 이 꼭지점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C 국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큰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정점으로 향해가는 그 마지막 어떤 고비들도 뭐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꼭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